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11차입니다. 네, 1700 오늘 11차고요. 오늘은 역행자 29페이지예요. 이 책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역행자 29페이지 네, 볼게요. 오늘 6번째 줄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네, 읽어볼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무의식은 이성적으로는 내가 생각한 거로 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내 무의식 안에서 무의식은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는 게 무의식이에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잘 못 사는 쪽으로 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저도 참 어제도 어떤 분을 보면서 참 이중 감정을 제가 이제 봐요. 저의 무의식을 공부를 하고 계속 찾다 보니 상대방의 무의식에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대충 감을 잡잖아요. 감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오늘 아침에도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어떻게 대할까? 이중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싶은데 저항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가는 거.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 7시에 손님 와요. 같이 타고 가실 분들. 네. 그래서, 어, 나는,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남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안에, 나는 자유로워. 뭐든, 정신적인 거, 뭐든지 자유롭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의식의 그 믿음은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서 아, 내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방어 기제를 펼치게 되면 무의식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무의식에 반응을 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무의식에서 균열이 생기는데 사실 50여 개를 듣는다고 해서 무의식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50여 개? 아주 여기서 처음에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울타리는 닭의 울타리는 깨면은 농장의 울타리는 부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력하거든요. 농장은 부시면 되는데 그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 한계를 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부시고 있어요. 지금도 깨부시고 있어요. 근데 아직 350이 다 가진 않았어요. 350의 길로 가고 있는데 350으로 다 가지는 않았어요. 예. 350에 다 가버렸으면 참 되게 좋죠. 근데 선생님께서 350까지 오면 안내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의식 지도가 있잖아요. 20에서 1000까지 의식 지도가 있어요. 350까지 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안내를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50여 개 정도 듣는,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듣는다. 그래도 약해요. 그래도 약해요. 저 1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라클님. 네, 들어오셨어요. 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7단계를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50여 개 정도의 자유로운 거를 듣고 그 다음에 7단계, 7단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울타리를 7단계로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울타리, 한계를 갖고 있는 울타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업,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지금도 이제 부산으로 달려가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수서역에서 타고 이제 수서역 근처에 헬리오시티 사세요, 선생님은요. 수서역에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부산에 수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비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고생에 비해서는 뭐 별로 수업료가.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한계를, 고통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한계가 고통인지도 잘 몰라요. 워낙 처음부터 그러고 살아서, 그래, 그냥 나는 항상 우울하니까 우울한 게 세상에 그게 맞는 거인 것처럼 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수업을 직접 듣는 게 제일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어떻게 이거요? 이 책만 읽어서는 절대 정말 좋은 책이고 공부를 하면서 읽기 때문에 와닿지만 이것만 읽어서는 책으로 읽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책 읽고 책장에 꽂아 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역행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신 분의 강의를 듣는 게 진짜 강력하다. 요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이. 이 필요성에 대한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냥 안내를 계속 하는 거죠. 들으면 참 같이 좋아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저한테 직접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제가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뀌고 싶다면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자의식을 해체를 해야 된다.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을까 볼게요. 자의식은 자신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나라는 것을 나아가 자, 나 자신, 나 자신의 완전 의식이 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의식이 들어가 있는 자의식도 깨버려야 되는데 자의식을 깬다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완전 그 단계로 들어서죠. 자의식 자체가 없어진다면. 자의식은 그 인간의 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내가 있다, 나라는 영혼, 존재가 있다라는 의식이 자체가 딱 있는 건데, 이거를 깨면 붕괴한다라는 게, 붕괴한다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나 자신 자체가. 그쵸. 조금만 내가 틀어져도, 뭔가가 안 좋죠. 그래서 그 내가 나를 막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력해요. 기재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과하게 남용을 하고 있다.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자의식 때문에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부자 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식에 분명히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는 거꾸로 보시면은 뭐야? 나는 진짜 돈에 관심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나는 저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 뭐요? 나는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했을 때 못했을까 봐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를 나는 못해. 나는 하기 싫어. 난 저거 싫어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그다음에 부자 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내가 잘 못해서 자의식 나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줄까 봐 피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나 싫어, 싫어, 하면,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또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아주 기묘하게 뒤집어 엎어서 있잖아. 엎어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엎어치기를 하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잘 무의식에서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돈을 원한다는 거죠. 돈에 관심이 없고 부자 되는 것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수록 돈을 원함으로써 돈은 좋은 거야.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다. 근데 부정당한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야 라고 그거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키우게 되고, 아니면 안 키워도 지나가다 강아지 보면 예쁘다 할 거고, 그쵸? 자꾸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고 강아지를 접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끼고 있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돈도 좋아해야 돼요. 돈은 싫어. 정당화되는 게 싫어. 그럼 돈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오겠어요? 안 온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알고 보면 무의식에서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현재 의식은 좋아하잖아요. 무의식에서는 좋아하지 않은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부모님의 돈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 보고 듣고 경험했는 게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했는 게 어떤 것일까? 게 있죠? 그래서 어, 완전히 돈은 좋은 거야라고 차라리 인정하는 게 돈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돈을 너무 욕망을 해도 돈이 도망가죠. 저항해도 도망가는 거예요. 욕망과 저항, 좋아해도 도망간다. 이상하죠. 좋아하는데 왜 도망가지? 너무 좋아해도 도망가고 싫어해도 도망간다. 그래서 놓아버려라 라고 해서 다른 차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도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마 아빠가 늘상 싸우셨단 말이에요. 싸우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돈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어이구 지긋지긋해라. 돈 꼬아오는 것도 지긋지긋해라. 어이구 지긋지긋해라. 그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없다고 믿고 그냥 사는데 나는 왜 돈을 버는데 돈이 나한테 왜 안 와? 이렇게 되죠. 아니면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이 사라질까?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잘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또 들어보고 계속 들어봐야 돼요. 엄마가 지긋지긋해하는 게 돈이었고 돈에 지긋지긋하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지긋지긋하다는 그 느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사라지고 자꾸 놓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을까? 많은 시간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각성하고 놓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놓는 것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래서 돈에 대한 트라우마를 먼저 찾아야 돼요. 무의식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하루아침에 해체가 되지 않아요. 무의식 안에는 전에 했던 것들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많이 해체를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1, 2분 만에 착 해체가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해체를 시켜야 돼요. 무의식의 울타리를 해체하려면 돈에 대한 트라우마를 찾아야 되고, 돈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긋지긋하다. 엄마가 가만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하다. 돈을 보고 지긋지긋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돈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제가 엄마,
돈 지긋지긋하다. 그쵸? 엄마를 빼니까 돈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은 지긋지긋하다. 나는 뭐예요? 엄마가 돈이 지긋지긋하다 그랬는데 그 느낌이 와 있어서 제가 돈이 지긋지긋하구나. 많이 벌어도 슉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느낌이 남아있는 느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돈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엄마 삶 자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그냥 행복한 느낌이 없이 사신 거예요. 그 지긋지긋해. 맨날 지긋지긋하다는 게 엄마 삶이었구나. 돈도 아니었어요. 돈이 투사가 된 거죠. 돈한테. 아빠와 돈에게 투사를 하고 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회피하다가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서 나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서 투영하기, 투사하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투영을 하는 거죠. 어떤 거, 회피하려고 두려워서 그래서 투영을 한다는 거. 이런 곳에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 버린다. 자아를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해 버린다. 어떤 이는 호날두 팬이라며 매일 밤 댓글에서 호날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한다. 호날두의 자아를 투영한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아무 잘못 없는 부자에게 악플을 달고 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정의로운 사자의 자아를 투영한다. 그러니까 투영을 하죠. 지금 보면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을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어, 두려움에 투영을 해서 세상을 보고, 내가 분노가 많아. 분노가 많은 사람이 아주 딱 떨어지게 좋아요. 내가 분노가 많으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분노가 많다는 게 인식이 안 돼요.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를 끼면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이 둘이 얘기하면 세상은 원래 시커먼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까맣다라는 거를 아주 기존으로 그냥 배경을 바탕을 쫙 해놓은 상태에서 까만색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사람과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다르듯이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이지만 내 내면에서의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달라요. 다 사람이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몸에서 있는 눈이 아니라 몸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의식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이 보는 사람들. 그래서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참 그게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어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참 진짜 내가 그랬었나 보다. 그냥 내가 그랬었나 보다.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게 내가 전에 그랬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 마음에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싸가지 없는 게 보여요. 내 안에 싸가지가 정말 저렇게 싸가지가 없었구나. 지금도 내가 싸가지가 없겠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보는 게 내 세상, 저 사람이 아니라 자꾸 투영을 하게 저도 투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없애야 되는 거지. 저 밖에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세상 생각과 다른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걸 참 어제도 많이 느끼고, 이거는 진짜 무의식 안에 있는 걸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아를 투영을 한다는 거죠. 자꾸 부자한테도 그렇고, 분노가 있는 사람, 내가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완전히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다음에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내가 좀 이타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타심이 강한 그런 분들의 눈에 들어와요. 그게. 드러났는데도 보일 수 없어요. 진짜 드러나 있는데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내 마음의 눈이, 신념이, 내 믿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거가 굉장히 그래도 참 행운이 많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에게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들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정의로운 사자에 대한 자아를 자기 자아를 투영하는 거. 어떤 공시생은 맛집 새벽 줄서기를 통해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자아를 투영하며 시간을 버린다. 이들은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자아를 남에게 투영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근데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밖에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투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해요. 공부하면서도 낭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또 낭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낭비를 하지만 모르고 낭비하는 거와 전에는 모르고 있던 걸 알면서 또 스탑하고 알면서 또 스탑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스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이놈의 열등감이 발동이 돼가지고 참 이 열등감 때문에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좀 더 하는 꼴을 못 봐요. 그쵸? 이야, 그게 제가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이거 같이 잘 돼야 돼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거기서 잘 되는 꼬라지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나 보다. 내가 그랬네. 이제 이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아침에 제가 또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되는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못 되는 것만 얘기해야 되나? 참 신기해요, 에고가. 못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는데, 참, 신기하다. 참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열등감 때문에, 아직까지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저는 너무 이 마음치유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열등감이 정말 많았는데 열등감이 점점 진짜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엄청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의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 어제도 사무실에 누가 오셨는데 제가 잠깐 미팅을 좀 해드렸거든요. 한 3, 40분? 군인 출신이더라고요.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거를 경계하시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뭔가 경계하는 거, 나도 경계하고 상대방도 경계하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 경계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거를 풀어놓고 제가 그냥 다가서는 그런 게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은 그게 또 오래된 사람도 돼야 되는데 오래된 사람 그죠? 진짜 오래된 사람하고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더 수행을 해야 되네. 내가 350이 되려면 더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스로 못남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못났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못났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못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못났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는 못났다라는 걸 쥐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난 빨간색이 싫어, 빨간색이 싫어. 그럼 이 연필에 빨간색이 보이고 빨간색만 보이잖아요. 나는 못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놓아버리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고 뭐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야. 누가 싫어, 누가 싫어, 누가 싫어. 누가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놓아야 돼요. 놓는 거는 처음 듣고 놓는다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건 틀리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네.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해서 현실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도망치면 안 되고요. 그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어떻게요?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나는 발전하고 싶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발전하고 싶다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내가 발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의식에 대한 해체. 자의식에 대한 해체가 이것보다는 굉장히, 네, 많아요. 의식혁명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쵸. 자아를 발전하고 성찰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프로그램을 듣잖아요. 훨씬 쉬워요. 성찰을 하신 분께 도움을 받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방송할 때는 참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계시는 저희 남편님이 계십니다. 쉬하는 소리 다 들리고. 정말 웃기죠. 신경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15년 동안 공부했던 게 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놓아버림이라든지 아마 의식혁명 읽으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만 읽어서는 되진 않고요. 제일 자아성찰과 자아를 발견하는 거에 자의식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 근데 그걸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자의식을 해체하고 성찰하시는 분, 마음을 관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의 강의를 직접 듣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궁금하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분안으로 또 달려가야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